자, 안녕하세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 코디네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코디네이션이라는 건 뭐죠? 좀 조화롭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서플라이 체인을 잘 이렇게 조율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주제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게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휘 이펙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컨트랙팅, 계약을 맺는 건데요. 자, 오늘은 이 불휘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휘 이펙트인데요. 자, 불휘 이펙트가 뭐냐? 이걸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수업을 이렇게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이 단어가 친숙할 텐데, 자, 모른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불이라는 게 황소 아닙니까? 휘입은 채찍이에요. 황소 채찍 효과란 말이네. 자, 이 말이 뜻이 뭔지부터 보고 왜 이런 제목이 붙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불휘 이펙트가 뜻하는 바는 이 문장이에요. 자, demand variability increases as you move up the supply chain from customer toward supply. 자,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카스터머고 리테일러, 디스트리뷰터, 팩토리, 티어 1 서플라이어, equipment,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 사가지고 그 티어 1 서플라이 공급업자가 하청업체가 뭔가를 만들어서 또 물건을 이렇게 주면 팩토리가 이 부품들 받아가지고 물건 만들어서요 커다란 디스트리뷰션 센터에다 보내주고 얘가 또 막 전국에 있는 리테일러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은 고객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것은 오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예, 이쪽은 이제 물건의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가게, 이 고객들이 있는 쪽을 뭐라 부를 거냐? Downstream of supply chain.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입니다. 하류. 그럼 반대쪽으로 이 공급업자 쪽은 upstream of supply chain이 되겠죠? 상류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저 얘기는 as you move up the supply chain from customer toward the supplier.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어떻다고요? demand variability가 increase 한다. 최종 고객이 만들어내는 수요의 변동성은 시간이 감에 따라 요거밖에 안 변했어요. 근데 요 수요의 변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테일러는 디스트리뷰터한테 주문을 어떻게 하냐면 요런 수요의 변동성을 가지고 주문을 한다고. 그럼 얘는 디스트리뷰터는 이 변동을 감당하려고 좀 더 큰 주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 재미나는 현상이네요.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 변하면 여기서도 이만큼 변하고 다 비슷하게 이 수요의 변동이 변해야 되는데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팩토리가 이쪽으로 주문을 내리면 이게 바로 서플라이어, 이 티어 1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는 디맨드, 수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자,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몇 가지 불휘 이펙트의 그 증거 자료들을 좀 몇 가지 보여주면요. 이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의 원래 최종 수요는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어떤 수요의 변동성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더 크죠. 변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 수요를 감당하는 자동차 제조 장비, 머신, 툴즈의 변동은 이렇게 크답니다. 그 산업이. 재미나네요. 최종 고객보다 점점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크구나. 자, 그런 메시지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시간에 가면 과거 얘기인데, 사람들의 PC의 수요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PC 제조업자의 수요의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이 PC를 만들려고 그러면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의 변동성은 빨간색 보이는 좀 이런 거야. 더 변동이 조금 더 커졌죠. 근데 이 세미컨덕터를 만드는 장비업자들,
세미컨덕터 장비 업체도 아주 큰 산업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성이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휘 이펙트가 모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게 정상인데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inefficient production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무슨 얘기냐면 수요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수요가 되게 큰 줄 알고 생산 장비나 막 팩토리 생산 라인도 막 더 증설하고 직원도 더 고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면은 다 활용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inefficient한 프로덕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급감해서 excessive inventory, 막 초과 수요, 재고가 막 남아돌겠죠. 이게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채널의 유틸리제이션이 떨어져. 막 배송을 이렇게 막 열심히 많이 하려고 트럭도 많이 막 준비해 놓고 했는데 트럭 보낼 일이 별로 없네. 트럭은 많은데 운송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 일도 생기고요. Necessity to have a capacity far exceeding average demand. 전체 1년 전체의 수요로 보면 디맨드가 어느 정도 평균 디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캐파시티를 우리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이러면 이제 커질 때를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생산 캐파시티를 갖추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요가 크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갑자기 평상시보다 많이 주문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운송을 해서 보낼 때도 급하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뭐 트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비행기에 실어 나르서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지. 왜냐? 늦게 만들었거든. 갑자기 많이 달라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잔업을 해서 늦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들겠죠. 그 다음에 물건이 없어서 많이 못 줄 때도 있을 거야.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 그러니까 스탁아웃 때문에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겠지. Poor customer service. 즉 불휘 이펙트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기업에.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휘 이펙트를 좀 경감시키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uses of the 불휘 이펙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이번 우리 교재에는 이게 5가지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 봅시다. 현실에서 일어난 그대로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에 가셔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order synchronization. 주문이 synchronization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올림픽 게임에서 synchronized swimming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머들이, 수영 선수들이 똑같이 춤을 추는 거죠.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하면 뭐 주문의 동기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문의 동기화. 주문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불휘 이펙트가 심각해진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Customers order on the same order cycle. 자, 카스터머들은요, 같은 오더 사이클을 가지고 그들이 주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the first of the month, 매달 첫 번째 날 주문을 한다든지, every Monday, 매주에 월요일마다 주문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주문의 그 팔리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업자야. 우리의 고객사들이 나한테 주문을 해. 자, 그런데, 자, 그림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The graph shows simulated daily consumer demand. 고객의 수요를 이제 solid line, 실선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이나 아래 그림이나 이 파란색 solid line은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게 있네요. 자,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업자인 우리가 느끼는 디맨드. 그러니까 고객사가 느낀 디맨드가 이 실선이고요. 그 고객사가 나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디맨드. 그것이 서플라이 디맨드라고 해서 스퀘어로 나타냈습니다. 피규어 A는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하죠? 자, 근데 피규어 B는 우리가 느끼는 디맨드가 훨씬 크죠? 변동이.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figure A는요. When 20 retailers, 자, 우리 고객사입니다. When 20 retailers order weekly, 자, 일주일마다 주문을 하는데, Full retailers on Monday, full on Tuesday, full on Wednesday, full on Thursday, and full on Friday. 월화수목금을 4개 업체가 다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있어. 4개씩. 그럼 월요일도 우리는 4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고, 화요일도 4개 업체로 주문을 받고, 다 4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디맨드는 매일마다의 총 수요의 양은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다 4개 업체, 4개의 리테일러들이 우리에게 주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은 figure B는 20 리테일러가 있는데 9개 리테일러가 Monday, 5개는 Tuesday, 하나는 Wednesday, 2개는 이 on이네요. 2개는 Thursday, 3개는 Friday.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월요일 날은 9개 업체, Wednesday는 1개 업체밖에 주문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월요일 날은 9개 리테일러들이 왕창 주문하니까 수요가 엄청 크겠죠. 우리가 느끼는 수요가. Wednesday는 한 업체니까 수요가 조금밖에 없을 거라고. 그 결과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즉, figure A 같은 경우는 regular한 daily order를 우리는 느끼게 돼. 규칙적으로 그냥 별 차이 안 나게 매일매일의 수요가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irregular한 daily order가 우리의 리테일러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지금 불이익 이펙트 아닙니까? 하류보다 상류에서 수요의 변동성이 큰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류고 여기 있는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수요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또 우리보다 더 상류 쪽에 있는 곳에 주문하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수요를 느끼겠어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 지금 앞에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어졌을 텐데 뭐 별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저 오더 싱크로나이제이션 때문에 수요의 변동성이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오더 배칭이에요. 자, 배치란 말은 여러분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공부했으면 알 텐데 제품들의 어떤 묶음이에요. 묶음. 그러니까 고객이 하나씩 둘씩 제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씩 둘씩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묶어다가 배치 단위로 주문을 하는 거죠. 배치가 15개다. 그럼 15개 주문하고 그 다음에 30개 주문하고 그 다음에 45개씩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7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15개만 주문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필요한 양이 30개가 도달할 때까지 주문을 안 해. 30개가 필요하면 30개 주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 단위로 주문한다. 한번 봅시다. Retailers may be required to order in integer multiples of some batch size. 자, 배치 사이즈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는 예를 들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펠릿이 될 수도 있고 풀 트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객들이 제품이 자, 한 트럭 안에요. 한 트럭 안에 우리가 물건을 100개를 보낼 수 있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주문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지도 않는 거야. 15개 주문을 했는데 15개만 실어가지고 트럭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트럭이 꽉 찰 때까지 100개 단위로 고객들이 우리에게 주문을 하는 게 이제 서로 관행이에요. 그럼 100개 단위로 주문한다. 이때 풀 트럭 로드라는 게 한 트럭이 꽉 찰 정도의 단위로 100개를 주문하든지 200개를 주문하든지 300개를 주문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갑자기 뭐 147개만 주문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로. 그래서 이게 트럭이냐 아니면 무슨 박스냐 케이스냐 그 다음 펠릿이냐. 이 펠릿은 뭐냐면 물건을 여러분 웨어하우스 창고에 가면 물건을 실어나르는 지게차 있죠. 이 지게차가 물건을 어떻게 실어나르냐면 밑에 이렇게 약간 나무로 만들어 놓은 판 같은 게 있죠. 나무건 플라스틱이건 간에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 놓고 그죠? 이렇게 좀 안 넘어지게 지게차로 여기에 푹 찔러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밑에 받침대 요게 이제 펠릿이에요.
그래서 한 펠릿에 뭐 몇 개까지 실른다 뭐 이렇게 되게 기준이 있을 거니까 펠릿 단위로 주문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그림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고객의 수요는 이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어떻게 하냐. Every 15th demand a retailer orders on one batch from the supplier that contains 15 units. 자, 배치 사이즈가 15개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을 어떻게 받느냐. 0, 아니면 15, 아니면 30, 아니면 45, 아니면 60 이런 단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우리한테 한 야 이번에 나 22개 필요해, 아니면 18개 필요해, 25개 필요해, 뭐 19개 필요해 이렇게 주문하면 괜찮을 텐데 주문을 어떻게 한다? 15개 아니면 30개 아니면 45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니까 이게 변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제 수요는 이런데 우리가 느끼는 수요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변동의 폭이 커졌네요. 자, 다음 세 번째, 트레이드 프로모션, 거래의 촉진책을 쓰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은 forward buying을 한다. 미리미리 산다. 미리미리 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선매라고 할 수 있겠네. 미리 사는 거예요. 거래 촉진책을 이제 트레이드 프로모션이라고 그러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밑에 한번 보세요. Supplier gives a retailer a temporary discount. 가끔씩요, 공급업자가 이 고객사들한테 혹은 일반 고객들한테 일시적인 가격 할인을 해줍니다. 일종의 거래 촉진책이죠. 왜 가격 할인을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연말이 다가오면 그 재고관리 담당자가 사장님께 보고를 할 때 우리 작년 1년 동안 매출이 얼마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싶지, 우리 창고에 재고가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싶지 않다고요. 주주들한테 말할 때도 그런 거고요. 그죠? 사장님에게 보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고를 빨리 떨이 처분하려고 해요. 어느 특정 시기에. 그러면 재고를 빨리 떨이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거지. temporary discount를 해줘. 자, 그러면 리테일러들이 어떻게 하느냐. Retailer purchases enough to satisfy demand until the next trade promotion. 자, 평상시에 이 리테일러가 필요한 양은 1년에 이제 고정적으로 얼마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일을 하거든. 큰 가격 할인을 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격 할인하는 시점에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왕창 사는 거야. 가격 싸게 주니까. 왕창 사서 그 다음 가격 할인을 해줄 때까지 그냥 그걸 쓰는 거지. 주문도 안 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다음 트레이드 프로모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왕창 주문한 다음에 왕창 주문해가지고 다음 트레이드 프로모션까지 있을 디맨드를 충족시킬 만큼 왕창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매를 하는 거지. forward buying. 고객 입장에서는 싸게 준다니까 그때 미리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불휘 이펙트를 가중시켜요. 자, 밑에 예를 한번 봅시다. 캠벨즈 숲에 봅시다. 이 미국의 캠벨이라는 회사가 있죠. 통조림 회사인데요. 진짜 있는 회사예요. 토마토 통조림도 있고 치킨 통조림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삼계탕 먹죠. 서양 사람들은 치킨 통조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민간요법인데요. 하여튼 이 치킨 누들숲, 닭국물로 낸 누들숲을 파는 통조림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로 이제 따뜻한 음식일 테니까 겨울에 많이 좀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도록 조금씩 팔리는 수요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 보니까 밑에 있는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윅스 단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캠벨 수프의 수요는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물건을 실어 나른 게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준 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실제 수요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왜 이런가 봤더니,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로 저 치킨 숲은 겨울철에 많이 팔리니까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이때 많이 팔리는 건 이해해. 이거는 이때 많이 팔려요. 근데 수요가 갑자기 여름을 시작하는
June에 갑자기 많이 팔리지. 갑자기 왜 이때 많이 팔렸을까? 이 왜 팔렸냐면 이때 가격 할인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왕창 사갔던 거예요, 리테일러들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수요의 정보가 공급업자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운에 수요가 없어야 되는데 가격 할인을 해주는 바람에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평상시에 수요가 있어야 될 때 수요가 아예 또 안 일어나는, 수요가 왜곡되는 거지, 수요의 정보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우리 서플라이의 상류에 있는 업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 제품은 제뉴얼에도 많이 팔리네? 그럼 제뉴얼에도 물건 많이 만들 준비를 막 하는 거야. 만약에 가격 할인을 안 해줬으면 이 수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 할인을 해주는 바람에, 즉 트레이드 프로모션을 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포워드 바잉을 해서 그러니까 가짜라기 하기보다 수요의 정보가 왜곡이 되어서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이에 맞춰서 서플라이어 상류에서는 또 실제 수요의 정보와 다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그러니까 불후 이펙트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reactive and overreactive ordering 이라는 개념인데요. 되게 반응적이고 가끔 가다가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적인 주문을 하더라. 자, 이건 뭐 밑에 있는 내용 설명하기 전에 그냥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이성 상대가 옆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짝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고 웃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자, 첫 번째, 혼자 딴 생각하면서 웃었던지, 두 번째는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미소를 띄워서 보낸 건지,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서 그에 맞춰서 뭔가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옷을 좀 더 근사하게 입고 혹시나 다시 만나면 잘 보이려고 오버 리액션을 취하는 거지. 자, 그런 상황이 서플라이 체인에도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each location, 예를 들어서 리테일러, 홀세일러, 여기서 말할 로케이션이라는 건 서플라이 체인의 어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느 위치 혹은 플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try to forecast shift in the demand process. 수요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거기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디맨드의 이 쉬프트를 미리 예측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건 맞아요. 자, 맞는데 How should a firm respond to a high demand observation? 갑자기 최근에 high demand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Is this a signal of high future demand? 자, 이거에 진짜 미래에 진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려고 하는 징조냐 이게? 아니면 just random variation in current demand? 아니, 수요는 늘 있던 대로인데 그냥 이번에 그냥 수요라는 건 늘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데 그 변화하다가 이번에 조금 높게 나온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The firm hedges the risk. 자,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그래. By assuming the signal higher future demand.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려고 하려는 징조라고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물건 없어서 못 팔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order more than usual. 평상시에 우리 납품업체한테 주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문하게 된다는 거죠. So rational reaction at one level propagate up the supply chain. 자, 이렇게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레벨,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요,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갈수록 이 현상이 점점 더 퍼지겠죠. 그러면 나의 공급업자는 그의 공급업자에게 더 많이 주문할 거고, 그 공급업자는 또 그의 공급업자에게 더 많이 주문할 거고, 수요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s a human to overreact. 사람이라는 이렇게 overreaction 하는 성향이 있어요. thereby further encouraging the 불휘 effect. 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overreaction 하게 되면 불휘 이펙트가 더 심해질 거다. 자, 약간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hortage gaming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shortage gaming이란 말은 뭔가 부족한데 그 상황에서 서로 더 많이 쟁취하려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밑에 어떤 내용인지 볼 텐데요. 이로 인해서 팬텀 오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령 주문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밑에 뭐 세팅부터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저한테 미리 한번 설명, 살짝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있어요. 여기 우리 회사예요. 우리가 캐파시티가 일주일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 일주일에 100개. 근데 우리한테 물건 사가는 애들이 A란 업자가 있고 B란 업자가 있고 C란 업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물건을 공급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이 50개 필요하고 30개 필요하고 20개 필요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야. 이번 주에 맞는 거 50개, 30개, 20개 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100개 필요하다 그러고 60개 필요하다 그러고 40개 필요하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0개로 이거 총 200개를 충족을 못 시키죠. 자, 여러분 같으면 A, B, C 세 업자에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00개 달라 그러니까 그냥 A 있다 100개 주고 B, C는 외면하자. 이걸 비즈니스에서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이번 주에 이런 거지. 다음 주에는 B, C가 더 많이 주문할 수도 있잖아. 다들 중요한 고객들이니까. 다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A, B, C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 일주일에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번에 야, 물건이 서로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냥 비율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다 우리 관계가 중요하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주도록 노력할게. 그게 몇 개냐? 나 50개만 가져가고 너 30개 가져가고 20개 가져가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100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여요. 100개밖에 없으니까 100대 60대 40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그게 50, 30, 20씩 나눠주는 거거든. 5대 3대 2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자, 여러분이 A라는 이 업체의 구매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이 회사는요, 이번에 100개를 받지 못하면 A라는 회사의 공장이 멈춰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100개 받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100개 달라고 했더니 50개 주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 100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100개가 필요한데 200개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저 공급업자가 아유 미안하다 200개 없다 하면서 100개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A만 하겠어요? B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20개 달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얘가 80개 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거라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지금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는데 시장의 수요는 이번 주에 몇 개예요? 400개가 지금 시장의 수요지. 그러니까 400개를 만들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shortage gaming. 자, 어차피 100개를 가지고 160, 40으로 못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A, B, C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간에 게임을 하게 돼. 서로 간에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문을 증폭시키죠. 가짜 주문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더 달라고.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요는 이번 주에 200개였죠. 그런데 400개라고 느끼는 거지. 자, 이런 게 이제 불휘 이펙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가중되는 거죠.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밤새도록 노력해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진짜 400개 만들도록 막 잔업을 하면서 비용을 써가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A한테 주는 거야. 너 200개 달라 그랬지? 내 200개 줄게. 진짜 200개 준다 그러잖아? 그럼 나중에 A가 뭐라 그러냐. 야, 200개 줄 수 있어? 야, 사실은, 야, 안 되겠다. 너, 우리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야. 100개만 줘라. 주문을 바꿔버리는 거야. 기존 주문 캔슬하고, 새롭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겠죠. A 업자한테. 야, 너 200개 달라 했다가 우리 힘들게 200개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100개만 가져간다고 그러냐. 그러면 A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의 고객사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데 나보고 어떠냐. 너 나랑 비즈니스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나 딴 업체 찾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200개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없애고 다시 100개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있던 주문이 없어졌던 거지. 팬텀 오더가 발생한 거야. 있던 주문이 유령처럼 사라졌어. 아까 200개 달라는 게 유령 주문이었던 거지. 자, 말로 제가 일단 핵심을 다 얘기했어요. 자, 다 얘기했는데, 자, 밑에 있는 세팅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자, retailers submit orders for delivery in a future period. 자, 100개, 60개, 40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플라이어는 프로듀스 물건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if supplier production is less than order, 총 200개가 필요하죠, 지금. 요 A, B, C 다 합치면 200개인데 100개밖에 못 만드니까 작잖아요. 그러면 orders are rationed. 자, 비율대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테일러즈 put on allocation. 이 리테일러 A, B, C 업자는 이렇게 배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50개, 뭐 30개, 20개 이렇게 나눠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to secure a better allocation. A, B, C 업자들은 더 잘 allocation 할당받기 위해서 the retailers inflate their orders. 팽창시키는 거야. 오더를 팽창시킨다. 즉, order more than they needed.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주문한다는 얘기가 아까 했었죠? 100개 필요한 걸 200개 달라 그러고, 60개 필요한 걸 뭐 120개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inflate 해버렸어. So, retailer orders do not convey good information about the true demand. 실제 디맨드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패해. 정보가 왜곡되는 거야. 수요의 정보가 왜곡되는 거죠. This can be a big problem. 아주 큰 문제입니다. For supplier. 우리 입장에서, 공급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예요. Especially if retailers are later be able to cancel a portion of the order. 야, 200개 주문했다가 갑자기 100개만 필요하다고 캔슬 해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야. 자, orders that have been submitted that are likely, 여기 to가 빠졌네요. likely to be cancelled are called phantom order. 주문했다가 사라지는 주문들. 그걸 phantom order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요런 이슈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이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 이펙트가 점점 더 심화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불이익 이펙트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을 잘 유지하려면.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5가지의 이유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information sharing. 지금 문제는 뭐냐? 수요의 정보가 자꾸 왜곡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의 수요의 변동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좀 증폭되어서 전달되고 또 증폭되고 점점점 증폭돼서 상류로 올라가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시간으로 실제 정보를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 같이 좀 공유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IT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 서로 기업들, 협력업체들 간에 깔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특히나 여기 보시면 CPFR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도 있습니다.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자, 이게 하나의 용어예요. 예, 고유 명사입니다. 협력적으로 서로 계획하고 함께 forecasting하고
물건을 납품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야, 예를 들면 삼성 일렉트로닉스하고 미국에 있는 베스트 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 하이마트 같은 회사죠. 미국 전역에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고 얘는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이런 관계예요. 사실은 고객사와 공급업자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현실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베스트바이가 삼성전자한테 푸념을 하는 거야. 야, 너 이번에 삼성전자 너네 제품을 미국에 많이 팔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가판 전시대에도 가장 앞열에 전시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늘었다. 근데 왜 물건을 안 갖다 놓냐? 지금 물건 달라고 난리인데 왜 물건을 자꾸 조금밖에 안 갖다 주냐? 이게 왜 물건 빨리 가져오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물건 뭐 많이 팔아줘서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냐? 우리도 생산 캐파시티가 있다.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어. 근데 갑자기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맞서 싸우겠죠? 그럼 베스트바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난번에 내가 수요 예측해가 줬잖아. 6개월 전에 이미 이번 달에 몇 개 살 건지 6개월 전에 내가 다 줬는데 왜 시킨 대로 안 했어? 했더니 삼성전자가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수요 예측해가 나한테 줬는데 너 그대로 안 사갔잖아. 왜 안 사가냐 했더니 갑자기 고객이 뭐 미국에 무슨 어떤 뭐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TV가 안 팔려서 안 사간다고. 네가 그렇게 불확실한 수요 예측을 자꾸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짤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늘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CPFR이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서로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요. 자, CPFR이란 뭐냐? 먼저 협력적으로 플래닝, 자, 협력 계획을 이제 이 MOU 같은 거 맺으면서, 야, 우리 이제 공동의 비즈니스 플랜을 개발해보자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함께 포캐스팅 하자는 건 어떤 거냐면, 베스트바이는 베스트바이대로 미래의 6개월 동안의 수요 예측을 할 겁니다. 어느 특정 제품을 한 달 후에 몇 개, 두 달 후에 몇 개, 세 달 후에 몇 개 팔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야. 주문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삼성전자한테 미리 줘.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보고 네가 수요 예측을 이렇게 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수요 예측한 건 좀 다른데 미국 너 저기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너희 베스트바이에서 다음 달에 이거 몇 개 팔고 이거 몇 개 팔고 이거 몇 개 팔 것 같아 라고 삼성전자의 폴캐스트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값이 똑같을 리는 없죠.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베스트바이 둘이 이제 상의를 한다는 거지. 베스트바이가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공통의 폴캐스트는 아마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폴캐스트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내 폴캐스트도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내가 요 정도 향후 6개월 동안 요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 괜찮겠니 하고 공식적인 주문이 아니라 주문에 대한 계획을 보내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받고 6개월 동안 얘가 이렇게 주문할 계획이구나. 그런데 우리 생산 캐파시티로 보니까 다음 달에는 몇 개 줄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몇 개 줄 수 있고 향후 6개월 동안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상안을 또 베스트바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바이가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된 주문의 수량을 딱 정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야,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줘. 주문을 내리면 삼성전자가 합의한 대로 한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즉 불협화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주문 받고 나면 이제 물건 납품을 하는 건데, 자,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영화 스토리 얘기하듯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전통적인 이 공급업자와 구매업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예요.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혹은 뭐 공급업자가 힘이 세면 이 고객사가 제발 물걸 좀 달라고 이게 빌어야 되고, 서로 약간 적대적인 관계인데 두 개의 다른 회사가 마치 한 회사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 회사처럼 서로 상의하면서. 이게 대단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불이익 이펙트의 그 악영향을 좀 줄일 수 있다. 왜냐? 정보 공유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IT 시스템이 깔려야 돼. 두 기업 간에.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잘 깔아서 한다. 제품의 종류도 엄청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화로 하고 엑셀로 하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서로 보고 상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Smooth the flow of product. 제품의 흐름을 좀 부드럽게 하자. Fluctuating이 이게 변동이 심한 상태로 물건을 보내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서 보내자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coordinate with retailers to spread the delivery evenly. 자, 이게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월화수목금 오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한 방에 우리한테 주문을 다 하니까 우리가 힘들더라. 갑자기 수요가 많고 그 다음날은 또 수요가 뚝 떨어지고 이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것도 많이 보냈다가 작게 보냈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리테일러들하고 고객사들하고 서로 상의를 잘해서 코디네이트를 잘해서 협력적으로 너는 월요일날 나한테 주문하면 좋겠다. 야, 너는 화요일날 주문하면 안 되겠니? 야, 너는 나한테 목요일날 주문해. 이렇게 월요일날 주문하는 업체의 수, 화요일날 주문하는 업체의 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면 이븐리하게 하면 수요의 변동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는 것도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을 겁니다. Reduce minimum batch sizes. 아까 배치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불이익 이펙트가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거 배치 사이즈를 이왕이면 줄이라는 얘기야. 자,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좋은데, 자,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어떤 또 나쁜 점이 있을까? 배치 사이즈를 줄이면 주문을 자주 해야 되죠. 배치 사이즈가 크면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리다가 한 방에 많이 주문할 수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자주 주문한다는 얘기야. 주문을 자주 할 때마다 만약에 오더링 코스트가 비싸면 주문 비용이 되게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같은 거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뿐만이 아니라 주문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 예를 들면 Computerized Automatic Replenishment System. 사람이 전화해서 주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주문되고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이 되도록 하면 좀 더 배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고요. Smaller and more frequent replenishment. 그래요. 배치 사이즈 줄여가지고 좀 더 자주, 보다 자주, 그리고 조금씩 주문을 하고 우리가 납품도 그렇게 replenishment, 제품 조달을, 이 조달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달이죠, 조달. 이 조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요. Electronic Data Exchange. 전자동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런 걸 이제 EDI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Eliminate Pathological Incentives. 인센티브라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병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해라. 아까 우리 캠벨 수프 같을 때 가격 할인해 주니까 갑자기 수요 증가해 가지고 그죠? 서플라이 체인에 불이익 이펙트가 가중이 되었다. 그냥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비싸게 하다가 갑자기 싸게 해주지 말고 고정된 가격으로 항상 팔아라. 그래서 월마트 같으면 Everyday Low Price라는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가격 할인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물론 재고떨이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칭찬받고 주주들한테 칭찬받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재고떨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서플라이 체인의 불휘 이펙트 측면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Restrict returns and order cancellation. 아까 우리 shortage gaming 그죠? 그때 보니까 팬텀 오더가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거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벌금 취하도록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배분할 때 쇼티지 게임 같은 경우에 주문 수량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더 얼로케이션 할 때 주문 수량에 비례해서 나눠주지 말고 아까는 우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세일즈 실적을 보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한테 몇 개나 사갔냐, 그거를 보고 배분해서 해줘야지. 그걸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주는 게 낫지. 이번에 특별히 뭐 많이 주문한다고 해서 많이 주면 다들 그 인플레이션, 오더 퀀티티를 인플레이션 하는, 더 과장해서 주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 실적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딜러샵한테 자동차 보낼 때 미국 자동차 딜러샵, 자동차 대리점에서는요, 최대한 자동차를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줬는데 안 팔아. 안 팔리면 또 우리한테 들어온 돈도 별로 없고, 물건 일단 갖다 놓고 팔리면 현대자동차에 돈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건을 미리 막 서로 챙기려고 그 딜러들이 난리예요. 자, 이때 과거 실적 보고 나눠주는 그런 관행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자, 그 다음에 vendor managed inventory 해라. 자, VMI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delegation of stocking decision이 일어난다. 재고 관리에 관련된 이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거야. 누구에게? 공급업자에게. 자, 여기가 고객사고요. 여기에 공급업자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이 이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주문해서 물건 가져오면 우리한테 물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재고 관리라는 게 원래 이 고객사가 이 물건 수량 보고 또 주문하고, 그럼 또 물건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주문 안 하겠다. 공급업자 중에 네가 여기 와서 이거 관리해가지고 물건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물건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거야. 즉, 이 공급업자가 지금 벤더거든요. 즉, 벤더가 우리 회사에 있는 인벤토리를 매니지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재고 관리의 의사결정을 여기 대리인에게, 공급업자의 대리인에게 딜리게이션, 위임을 하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아주 흔합니다. 뭐 홈플러스, 현대모터스, 그 다음에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점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좋겠어요. 고객사가 주문하고 물건 갖다 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에 갭이 생겨가지고 수요의 정보가 제때제때 공급업자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데, 이거를 공급업자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수요의 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피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 VMI의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고객사가 갑이고 공급업자가 을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고 하는 이런 관리 비용은 이 갑인 공급업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을인 공급사한테 그 재고 관리의 비용을 다 떠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네가 와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뭐 재고 관리에 에너지 쏟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불휘 이펙트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 불휘 이펙트의 또 이제 해결책 중에, 만약에 수요가 시즈널 이펙트가 있다, 계절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프로덕션 스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라. 자, 이게 프로덕션을 스무딩하래, 프로덕션을 부드럽게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 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수요가 늘 고정되지 않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여기가 여름인데 여름에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여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만약에 수요가 막 이런 패턴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 프로덕션도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비슷하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많을 때는 프로덕션도 많이 하고, 수요가 작을 때는 프로덕션도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덕션을 많이 하려 그러면, 이렇게 프로덕션을 이때 이 까만색 선, 이 선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생산 라인 많아야 되고요, 종업원 수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장비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는 많이 했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활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갖다 팔 수도 없고 해고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캐파시티가 그렇게 플렉서블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프로덕션을 약간 스무딩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변하지 않고 프로덕션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작을 때는 이만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럼 이때 다 많이 만들어서 어디다 써? 나중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이걸 여기다 쓰는 거지. 그때 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때의 재고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자, 요 지역은요, exceed, production이 demand를 exceed 하고 인벤토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 영역은요, demand가 더 많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갖다 쓰니까 인벤토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개념. 수요는 이렇게 민감하게 변하는데, production을 스무드하게 하라. 자, 이런 게 바로, 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변하면, 뭐, 공급은 한 이런 식으로 변하게 하겠다는 게 프로덕션 스무딩의 개념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지금 프로덕션 스무딩의 기법을 썼던 그 결과를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물건이 팔려나간 일종의 수요죠.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세일즈고 프로덕션이 빨간색이야. 보시면 파란색이 더 큰데 빨간색은 변동이 좀 덜 적죠. 수요만큼 민감하게 이 프로덕션의 양이 변하지는 않잖아. 이게 바로 프로덕션 스무딩의 개념을 써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까지. 자, 오늘은 불이익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컨트랙팅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더 있어서요. 자,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